네, 한 주간 있었던 정치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 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오늘도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첫 번째 이슈픽부터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픽입니다. 세슘 우럭과 삼중 수소입니다. 네. 삼중 수소는 계속 논란이 되어 왔었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대량의 세슘이 검출된 우럭이 잡히면서 여야가 또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세슘, 삼중 수소 네. 이렇게 얼핏 다가가는 그런 단어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이 오염수와 관련한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선동 정치다, 정치 공세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오염수 방류가 이제 올 여름이잖아요. 이제 그 방류가 임박을 하면서 여야의 공방도 점차 격화되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민주당은 일본 언론의 보도 내용을 언급하면서 원전 항만에서 잡은 우럭에서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세슘이 검출됐다며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했고요. 네. 2년 전에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을 여야가 통과시켰었거든요. 그 통과시킨 결의안을 언급하면서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꿨다. 그래서 휴지 조각이 됐다며 새로운 결의안을 만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이 비과학적 괴담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증명되지도 않은 괴담이다. 광우병 사태와 똑같은 모습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후쿠시마 검증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도 개최하기로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럭에서 대규모 세슘이 이제 검출됐다는 소식을 이제 우리 국민이 접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게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수산물을 먹는데도 좀 조심스러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네. 일본의 식품위생법을 보면 1kg당 100베크렐, 이 100베크렐이 기준치거든요. 네. 그런데 원전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무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180배에 달하는 세슘이 검출이 됐습니다. 18,000베크렐이 검출이 된 건데요. 네. 이에 도쿄전력 그물을 설치하겠다. 그물을 설치해서 물고기를 가둬두겠다는 계획인데 물고기는 잡을 수 있더라도 이미 오염된 바닷물이 흘러나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 없는 대책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삼중수소는 이제 그동안 계속 좀 논란이 되어 왔었는데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정확한 근거는 아직도 없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스트론튬 같은 경우는 이제 알프스라는 다액종 제거 설비 장치로 이제 걸러지거든요. 그런데 네. 삼중수소는 걸러지지가 않기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 삼중수소가 유기물질과 결합을 하면은 유기결합 삼중수소, 즉 OBT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몸 안에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다는 의견도 있고요. 또 몸 안에 있는 세포나 DNA와 접촉을 해서 손상을 가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한편 오늘 윤재혁 원내대표가 중국 동쪽 연안에서 배출되는 삼중 수소의 양이 이 후쿠시마 배출량의 50배에 이른다며 그렇기 때문에 일본보다 중국에 먼저 대책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했는데요. 결국 과학적 근거가 좀 불명확한 상황에서 이 오염수 방류 문제가 정치 쟁점화가 되다 보니 오염수 공방이 지속될수록 이 국민들만 불안한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삼중수소 양이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이런 게 주장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배출되는 양이 이제 각 나라마다 배출을 다 시키는데 그 양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중국이 일본의 지금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배출하는 것보다 50배에 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픽 볼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두 번째 이슈픽입니다. 네, 이례경 사퇴 후폭풍입니다. 이례경 위원장이 민주당의 혁신을 이끌 수장으로 혁신위원장으로 선임이 됐다가 9시간 만에 사퇴를 했죠. 네. 그리고 이제 권지승 수석 대변인의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이 더 증폭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파장이 굉장히 컸었는데 네. 이례경 위원장의 과거 발언 그리고 권칠승 대변인의 발언 모두 이제 후폭풍이 아주 거셌습니다. 네, 이례경 위원장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이제 발언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이제 천안함이 자폭했다는 이것을 주장한 것이 가장 큰 논란이 돼서 사퇴를 했고요. 네. 이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이 최원일 전 천안 함장에 대해서 함장은 배에서 내리면 안 된다. 부하들을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는 이 기자들에게 한 이 말이 화근이 되면서 논란이 더 가열됐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국민 정서와 좀 이렇게 동떨어지는 그런 발언들은
항상 이 후폭풍이 좀 거세게 일기도 하는데 네. 권칠승 대변인이 이제 그 뭐 발빠르게 사과는 했지만 국민의힘이 이제 권 대변인은 윤리특위에 이제 제소를 한 상태고 민주당을 향해서도 강한 비판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권칠승 대변인,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에게 이제 유감을 표했고요. 어제는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직접 만나서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국민의힘은 말씀하신 대로 이 권칠승 대변인이 천안함 함장과 용사들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 의원으로서의 어떤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며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를 했고요. 전현직 당 대표부터 불법과 비리에 연루가 돼 있어서 당의 기강이 뭐 제대로 세워질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더 늦기 전에 대국민 사과를 하고 권 수석 대변인의 당직을 박탈하는 것과 동시에 중징계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무한 책임이 이제 본인에게 있다, 당 대표에게 있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지만 아직까지 이제 뭐 그 정식 사과는 공식 사과는 하지 않은 상황. 이번 사태를 두고 민주당 안에서도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명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이재명 대표가 이 낙마 사태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당 대표의 책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다 보니 비명계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사퇴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요. 민주당 이상민 의원 한 방송에서 무한 책임을 질 방도는 대표직 사퇴뿐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친명계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정이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일각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당을 위기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얘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쨌든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도 겹쳐 있는 민주당인데 이처럼 혁신위원회가 출범 전부터 이 인사 문제로 스텝이 꼬이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세 번째 이슈픽도 가볼까요? 네, 오늘 준비된 마지막 이슈픽입니다. 이동관 아들 학폭 의혹입니다. 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됐다는 설이 이제 돌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이동관 특보의 아들이 과거 학교 폭력의 가해자였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한고 이제 그 인사가 오랫동안 내정설에 있는데 내정은 되지 않은 이런 상황이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던 적도 있었을까 뭐 이게 싶기도 네. 합니다. 이동관 특보 아들이 이제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의혹이 나왔는데 좀 어떤 내용인지 짚어볼까요? 네, 이동관 특보의 아들이 2011년에 이 자사고인 하나고등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네. 그런데 2012년에 이 피해 학생 2명이 이 특보의 아들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진술서를 썼는데요. 진술서 내용이 이 복싱과 그 헬스를 배운 후에 연습을 한다면 수차례 때렸다거나 또 이 다른 친구의 머리도 책상에 300번 부딪히게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3년 뒤 교사의 폭로로 알려졌는데 이미 이 특보의 아들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가 한 명문대 수시 전형으로 합격을 한 뒤였습니다.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민주당은 이 특보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유력 언론인을 배출시킨 선봉장이라며 방통위원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요. 이 특보 아들의 또 경우에는 동급생을 폭행했지만 이 특보의 압력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같은 의혹으로 낙마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였었죠. 후보 때보다 더 강도 높은 사건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에 국민의힘은 이 특보가 아직 그 방통위원장 자리에 공식적으로 내정된 것이 발표된 것도 아닌데 민주당이 과잉 반응을 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학교 폭력 문제는 뭐 청년층은 물론 이 부모 세대의 지지율도 연동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하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동관 특보는 아들의 학폭 의혹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학생과 물리적 다툼이 있었지만 일방적 가해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밝혔고요. 당사자 간에 화해를 하고 졸업 후에도 연락을 하면서 친하게 지내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동관 특보가 이 입장문을 배포를 했는데 A4 용지 한 7장, 8장 정도 되는 아주 긴 입장문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방통위원장이 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 이런 내용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 방통위원장 내정과 관련된 또 이동관 특보 아들 학폭 의혹 논란은 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주간 이슈팩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